오늘 저는 일제강점기에 후암동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 관한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의 기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용산공원 내부가 아니라 외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학 전공자는 아니고 그 전통 신앙을 좀 공부하는 민속학 전공자예요. 근데 이렇게 용산 기지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조사를 해왔던 어떤 마을이 용산 기지 내부에 둔짐이라고 하는 이런 마을에 살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용산 기지가 생기면서 이제 토지가 강제 수용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용산구 보광동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용산 기지를 다시 치유해서 다시 민족공원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그 자리에 살던 원래 주인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서 왜 원래 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용산 기시에서부터 출발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씩 답사도 다니고 조사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왜 안에 대한 얘기만 하지 용산 기시 밖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밖이 사실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그 관계가 없는 이런 공간이 아닌데 외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도시사 쪽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미 조사들을 많이 해놓으신 것들을 제가 조금 모아서 조금만 더 살을 붙였다든가 아니면 저의 관점을 조금 더 여기에 추가로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2008년도에 일본 교토역 근처에서 있었던 그 삼판 소학교 동창생들 중에 이제 간사이 3판의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008년도에 이 간사이 3판의 회원 그 49명이 이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늘 그렇듯이 이분들은 만나면 자기들이 소학교 운동회 때 불렀던 운동회 노래를 이렇게 재창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글은 사실은 이제 그 제조 일본인 삼판 소학교를 다녔던 한 남성분의 블로그에서 이제 따온 이야기인데, 사실 소학교를 졸업한 지 60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때 불렀던 그 우리 교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6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운동회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몸에 밴 습관같이 이렇게 노래가 불러져 나왔던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분들이 조선 아닌 일본을 구축해서 살고 있던 이런 오늘날 후암동 일대에서의 삶이 식민체제가 보호해주고 구축해놨던 그 공간에서의 삶이 이런 노래가 술술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 출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거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산공원의 계획 개념에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공원이 오랜 기간 동안 식민, 냉전, 분단의 아픔이 누적되고 지형과 생태가 훼손됐고 그래서 주변과 단절된 공간이다. 그래서 지형과 역사, 자연, 연결의 치유를 계획 개념으로 삼고 용산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형의 치유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치유라고 하는 말을 조금 곱씹어서 생각을 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유보다는 치료의 개념에 가까운 이런 의미로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역사의 치유 부분을 보면 보존 가치나 활용 가치가 있는 건물과 유적을 남겨서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건축물도 그 흔적을 남겨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그 치유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공간에 담겨져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러면 치유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용산공원의 계획 개념에 들어있는 치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용산공원을 민족공원으로, 국가공원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왜 군사기지를 출발점으로 놓는가? 그것은 타당한가? 그 다음에 이 공간과 뭐 물리적인 실체 외에 사실 거기는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고 원래 우리의 땅이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치유의 대상이 아닌가? 왜 논의 과정에 이 뭐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과 같이 어우러져서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사람은 왜 빠져 있는가? 그 다음에 치유를 한다고 하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나 연구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면 그 내부만 치유 대상인가? 담장 안만 치유하고 담장 밖 지역은 그러면 치유 대상이 아닌가? 이런 그 의문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담장 안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위에 이제 그 두 줄짜리 글은 이 둔지미 원주민,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최천옥이라는 분이 쓴 그 기록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현재의 무후묘가 그 예전에 자리 잡고 있던 곳은 용산구, 용산동, 사정, 둔지동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속되게 일컬으기를 둔짐이라고 하였다. 네, 이런 글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둔지미에 살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현재 보강동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1910년 용산시가 전도에 보면 둔지미 마을의 위치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둔지미 원흥동이라는 두 개의 이제 마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둔지미 마을의 원래 위치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더 뭐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 기지를 그 조성을 하면서 기지 안에 여러 개의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쪽으로 일단 1차 정리가 된 마을이 지금 이 지도에 표출이 된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909년 지도에도 보면 여기 지금 그 네모난 이 부분에 이제 둔지미 한인정이라고 해서 둔지미 마을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16년도에 조금 전 앞에 그 둔지미 사람들이 살던 그 지도상에 그 자리에 또 일본군 시설이 들어서면서 일본들이 다시 용산구 보강동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24년도에 조선 교통지도 이제 경성 부분을 보면 신보광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광동, 이 보광리라고 하는 그 마을은 조선 후기 지도에 이제 보광이, 뭐 보강이,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고지도에 이미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광리 외에 새로 둔지미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새로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신보광리라는 이런 지명이 생겼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이쪽이 한강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쪽이 이태원입니다.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대로가 이태원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이쪽도 물론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쪽은 예전에 그 군인 아파트가 있었고 지금 그 반포대교 그쪽과 연결되는 도로로 나가는 곳인데,
그 신보광리에 자리 잡은 둔지미 사람들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이 뭐 요 정도에 해당하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둔지미 그 후손들이 아직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노인정과 부군당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서 제사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주소상으로 용산구 장문로 15 나길 6인데, 둔지미 부군당이 그 용산 기지에 수용되기 전에도 이분들이 제사를 지냈었는데, 수용되고 나서 사실 바로 이전을 해오지 못하고 한 2년 뒤쯤에 이전을 해왔다고 그래요. 이제 구전상에는. 근데 그 이전을 해가지고 와서 그 건물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이제 중건을 하면서 지금 있는 거는 이제 1964년도경에 다시 중건한 부군당인데, 이 둔지미 부군당에는 이 제갈 공명을 마을 신으로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그 엊그제가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이 음력 10월 1일이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이분들이 그 모여서 부군당제를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다른 곳 부군당제를 보느라고 가지는 못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 보아왔었는데, 요 사진이 이제 그 작년,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부군당제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마을 그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마당에 모여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군당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마을 공동의 뭐 재액을 물리치고 뭔가 좋은 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마을 제사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 100여 개 정도의 부군당제, 뭐 산신제, 도당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당들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고, 특히 한강변에 사실 많이 현재는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한강변에 가까운 신보광리 마을에서도 이렇게 부군당제가 남아 있어서 제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 이 둔지미 부군당제 같은 경우에는 용산 기지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제 지금은 용산기지 안에 살던 사람들이 삶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배제해 왔다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산기지 안과 밖의 문제를 조금 보자면, 사실 용산기지 안과 밖은 지금은 담이 굉장히 높아서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건축물로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담장 안에 있는 군 기지와 담장 밖의 공간들은 서로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시공간이 용산의 전체 시공간을 다 재편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식민이라든가 외세라든가 강점을 입증하는 물리적인 이런 공간으로서 우리 근현대사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현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용산기지 밖의 역사와 시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러면 현재 실제 우리가 도시를 다니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남영동 그 숙대 입구역에 가보면 남영 아케이드라고 해서 답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후암동이나 조금 전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주택들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 그래서 어떤 거는 카페로, 어떤 거는 조그만 무슨 서점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일상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민과 외세의 공간까지를 치유해서 우리의 용산공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지 밖의 의상이라든가 성격 규명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그 용산 기지 때문에 용산의 시공간이 재편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소개를 했는데, 1927년도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여기는 구용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용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구용산과 신용산은 어떤 행정적인 지명도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그 공간을 설정한 그런
용어도 아니에요. 이 일본에 의해서 재편된 공간이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구용산,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을 구용산이라고 하고, 이후에 자기들이 확장해서 새로 늘려가고 새로 활용하는 이런 기지들을 신용산으로 대변해서 썼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용산과 신용산을 사실 우리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사실 구용산이란 말은 실생활에선 사실 많이는 안 쓰지만, 신용산은 이미 전철역에도 신용산역이 남아있고, 신용산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우리도 사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한 용어가 이런 그 식민의 상황에 의해서 재편된 어떤 공간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6년에 만들어진 대경성부 대관이라고 하는 지도인데, 약간 이제 위성 사진의 개념처럼 약간 부감의 느낌이 나는 이런 지도인데, 조금 자세하게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오늘 발표 자료에도 사실은 이 대경성부 대관 자료를 많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쪽이 이제 원효로 일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구용산, 그 다음에 용산역의 오른쪽 부분, 이쪽이 이제 신용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구분해서 지도상에 포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제가 용산 기지 밖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용산 기지 밖에 살았던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와 또 삶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장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장소들을 좀 만나는,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가 그분들의 연세가 최소한 80대 중후반 정도, 그래서 생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용했던 거는,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처음 찾은 건 아니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후암동 쪽에 이제 생활문화 자료조사를 하면서 이 자료가 소개가 돼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는 이 원본 자료가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이제 그 복사본 자료를 활용해서 저는 봤는데요. 이 삼판 소학교 출신들이 그 패전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동창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패전 이후에 동창회를 만드는 거는 이제 동창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외재산 처리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이익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학교 동창회입니다. 서울에만 해도 14개의 그 소학교 동창회가 이제 일본에서 조직이 됐고, 이 삼판 소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1953년도에 이 자기네 동창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모임을 개최를 합니다. 이분들이 아마 1943년도 졸업생 3명이서 우리도 이제 동창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논의를 했던 게 1950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다가 이제 전체 총회가 개최가 된 게 이제 53년도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 동경에서 이 동창회를 열고 20주년, 30주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30주년이 되는 1983년도에는 1850명 본인들의 회원 명부를 만들고 기념 문집을 발간을 하는데, 이게 철석과 천초라고 하는 동창회 책이에요. 동창회 기념 문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본인들이 이 후암동에 살면서 본인들의 추억,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뭐 자담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렇게 기념 문집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판 소학교 동창회들은 이제 이 동창회뿐만이 아니라 경성에서 학교를 다녔던 소학교 동창회들이 이제 사실은 해방 이후에는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제 입국이 허용되는 그 시점부터는 경성에 다시 방문을 해서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자기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학교의 그 한국인 후배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기념품이라든가 문방구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블로그의 주인공이 이 사람도 1998년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살던, 미사카 삼판정에 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집을 방문하고 소학교에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솔길로 들어가자마자 등나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이 기념 문집을 그럼 왜 철석과 천초로 붙였을까? 그래서 그 동창의 기념 문집을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가 뒤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운동회 때 불렀던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철석과 같이 뭐 몸을 탄탄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철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자 학생들을 대표하는 이미지고 강인하고 뭐 일본의 어떤 이런 힘을 보여주는 이런 용어로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남성적인 이런 이미지를 담아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초라고 하는 거는 곤충의 악대라고 하는 노래인데 1903년도에 일본에서 만든 이제 소년 창가라고 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천초, 팔천초가 뭐 이렇게 피어 있어서 이제 그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이거는 운동회 때 여학생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아마 운동회 때 이를테면 매스게임 같은 걸 하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노래에서 키워드가 되는 철석과 천초를 합쳐서 뭐 남학생, 여학생도 집어넣고 해서 철석과 천초라고 하는 이 동창의 기념 문집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참고했던 자료는 이 레이지 본스 9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 그 주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디렉토리의 하나로서 이제 제조 일본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이 한 28개 정도가 이제 쓰여 있는데 그거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삼판정에 살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썼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뒤에 읽다 보니까 대학에서 아마 생물학 교수로 재직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학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 올 일이 또 중간에 자주 있었고 해서 서울에 왔던 이제 여러 차례 서울 방문했던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 굉장히 우월감이 이제 넘쳐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예전에 왔을 때는 호텔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왔을 때 서울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아우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코끝이 찡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그 형님으로서의 그 우리를 보는 그런 입장이 형님으로서의 대견함과 우쭐함과 그런 그 느낌을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올해도 경성 삼판소학교 동창회를 했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그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제 본인이 쓴 것까지 해서 한 15개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댓글이 뭐 실시간으로 하루 이틀 만에 달린 게 아니라 한 2년간에 걸쳐서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제 댓글 중에 몇 개를 좀 보면은 이 삼판정의 사이토 주조라고 하는 그 사택에 거주했던 일본 사람의 딸이 우리 엄마도 이 사이토 주조 이제 그 사택에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쓴 게 있고, 사이토 주조 경영자의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뭐 이렇고 원래는 회사는 어디 있었고 뭐 그 이후에 일본으로 가서는 어떻다 하는 식으로 이런 댓글을 단 것도 있고, 또 삼판정하고는 상관없지만 경성에 살았던 제조 일본인의
이제 자녀가 뭐 우리 할아버지는 하면서 조선에 살았을 때 굉장히 뭐 날씨가 추웠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은 그 운동의 노래를 일본에서도 불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이 계속 달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댓글을 통해서 이 삼판 소학교 기억, 공동체의 기억이 사실 이 삼판 소학교와 관련이 없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삼판, 그러니까 후암동으로 이제 들어가서 후암동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암동이 아마 어디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지금 표시를 했지만 사진으로 보면 정말 남산 아래 굉장히 그 아늑하게 이렇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그 검색을 하면서 인터넷에 후암동이 어떻게 비출까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을 보느라고 봤더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남산 아래 시간이 비켜간 듯이 또 예쁘게 낡아가는, 그다음에 후암동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암동을 보는 이미지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후암동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암동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고지도 속에서 한번 위치를 보자면 후암동의 지표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 전생서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희생이라고 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올리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전생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락보리원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지금 이 전생서가 있던 터인데, 그 전생서 일대의 지역이 이제 오늘날 후암동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는 그 남묘도 있고 남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전을 했다가 이미 사당동에서도 개발 때문에 아마 전부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남단은 조선시대에 이제 기유제 같은 걸 지냈던 그 재단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정도의 후암동, 오늘날의 후암동 일대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비슷한 시기인데 경조 오구도에도 이제 그 후암동 일대를 좀 볼 수 있는 지도 내용을 보면 이제 전생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남단, 그다음에 남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남산의 그 이제 산록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이런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전부 복개가 돼서 후암동에 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겉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60년대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복개가 덜 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후암동에 참 물이 많이 흐르는 동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원주민분한테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00년대쯤 와서의 지도인데, 1900년쯤에도 사실 이제 뭔가 크게 마을이 있지 않고 뭐 이제 이 정도이고, 그런데 1911년에 와서는 도로가 굉장히 직선형 도로가 주변에 두 개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가 오늘날 이제 한강로, 예,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한강통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삼판통인데 후암동에 이제 가로지르는 이제 서울역 쪽에서부터 이제 용산 기지를 관통해서 한강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두 개가 생겼는데, 이 도로는 한강통 같은 경우에는 1906년도에 완공이 됐고, 이 삼판통 같은 경우에는 1908년에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도로는 이 용산 기지를 조성을 하면서 어떤 이제 공간을 재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자료를 보니까 1894년 무렵, 그다음에 1900년 초 무렵에 이제 용산 이제 구용산과 신용산의 변화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초창기에는 그 용산의 그 일본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오늘날의 그 원효로 쪽에 이렇게 그 개시장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남산 그 외성대 쪽에 자리를 잡고 했는데, 1904년에서 9년 사이에는 이제 신용산 일대 군용지가 생기면서, 물론 이제 주변에 조금 확장도 됐지만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14년도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 후암동이라는
그 원래 이 지역의 지명과 더불어서 삼판통이라고 하는 도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917년도에 가면 이 삼판통이 도로의 이름뿐 아니라 이 지역 일대를 아우르는 지명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역사라든가 건축 쪽에서도 이미 다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삼판정이라든가 이제 신용산 일대 이렇게 일본인 주거지가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그쪽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이유가 이제 용산 기지로 인해서 굉장히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가 돼 있는데 이 기념 문집에 써 있는 내용 자체에도 사실 이제 신용산 일대는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24단이 설치되면서 이제 이쪽에 이동이 많이 돼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1921년도에 이 후암동 쪽에 조선은행 사택이 40여 동 정도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일본의 주거지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년도 지도를 보면 이제 삼판통 일대에 아까는 없었지만 주변에 이제 여러 주택 단지들도 보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선은사택이 1921년도에 생겼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선은사택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6년도쯤에 보면은 구획이 굉장히 그 집원들이 더 쪼개져 있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선은사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이 요 도로도 삼판통 도로이지만 이 지명 자체도 삼판통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삼판통이 어떻게 그 일본인의 주거지로 이렇게 부상을 했는가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조금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구용산과 신용산이 용산 기지에 의해서 뭔가 재편이 되면서 공간이 이렇게 나뉘었는데, 일본인 사회 내부에서도 신용산과 구용산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인 내부 사회가 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계층성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직업도 많이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 격차를 많이 이제 인지를 했어요. 특히 삼판통 같은 경우에는 문화주택이 새로 생겨서 알록달록한 이제 그런 예쁜 집들도 많고, 도시락 반찬을 싸가지고 온 걸 봐도 애들이 도시락 반찬이 내 거와 다르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그 다음에 놀이 방식이 달랐다라는 이런 점들도 두드러지게 많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쪽이 청역정이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래서 이쪽에 살던 아이들은 사실은 조선인과 섞여서 살면서 조선인 아이들의 놀이, 뭐 팽이치기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고 이제 같이 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살던 애들이 이제 삼판 소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녀서 보니까 거기 애들은 양반 자식들이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하는 놀이도 할 줄도 모르고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이제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양반 자식 아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서 보통은 내지에서는 여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 조선보다는 그 교육열이 낮았다고 하는데, 이 조선 경성에 살았던 그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도 사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던 이런 차이점들 같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경성부 대관 지도인데요. 이 삼판정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후암동의 여기인데, 이거에 대한 그 입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래쪽에서는 용산 기지가 지켜주고 위쪽에서는 그 조선 신궁이 있어서 본인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 광고지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이런 그 굉장히 그 좋은 장소에 살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많이 표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한 지도인데 삼판정에서 바로 그 남산 신궁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삼판 소학교인데 학교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용산 기지가 있는 이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됐겠지만 사실 뭐 건축 쪽에서 또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 내용들을 보면 이쪽 지역이 이제 주거지로서 부상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이제 도심과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철도가 이미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그런 편리성도 있고, 사실 여기는 이제 비가 오면 한강에서 물이 넘어와서 습지였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지 않았고, 뭔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카드 중에 하나였을 거로 해서 이것이 선택지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는 이런 연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물론 이제 조선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미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서 조선인들은 사실은 철거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위아래로 이제 비교를 했어요.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사카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 다음에 뭐 조선 신궁의 경승을 등지고 있고 그래서 절호의 주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조선은행에서 이렇게 사택을 짓고 하면서 이미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삼판통에 사는 토막민들이 이제 또 갈 데가 없어서 또 철거된다. 그 다음에 호화 경성, 토굴 비화. 근데 사실은 문화주택 같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스팀 난방이 되는 이런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토막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기억들을 그냥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분류를 좀 했어요. 이를테면은 집과 주거 생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학교 생활과 관련된 거, 놀이나 여가, 신앙 생활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집과 주거 생활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동창회 회보의 뒤쪽에 보면 이런 일러스트가 들어있는데, 이 일러스트의 이름이 케이조 타운 맵 경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사실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자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가 있고, 용산중학교로 가다 보면 이제 용산 기지에 막혀서 더 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숙대 입구역에서 가다 보면 용산고등학교 입구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저쪽에 아직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후암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용산 고등학교에서 이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일러스트를 보면 사실 여기가 이제 메인 스트릿에 가까워요. 삼판정 사람들한테는 사실 여기가 이제 메인 스트릿이라서 여기에 약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유가게라든가 상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다다미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제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인 스트릿에 그런 게 있고 중국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는 여기입니다. 소학교는 여기이고 여기에 이제 제2고녀가 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게 교육청 땅이 돼가지고 지금은 뭔가 다른 걸 지금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전부 철거가 돼 있고 공터 형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현재 용산 고등학교 이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삼판 소학교 이쪽에 사는 아이들도 이제 삼판 소학교에 다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판 소학교는 사실 이제 1919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원효로 쪽에는 1903년에 지금 남정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가 이제 그 이전에 그 일본인 소학교로서 사실은 이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이미 남정초등학교, 그 원정 소학교, 그 다음에 용산 소학교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선은사택도 생기고 이쪽에 주거지가 더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삼판 소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범위를 보니까 이태원에 사는 학생들도 갔었고, 여기 경정, 원정, 그 다음에 청엽정, 기랴정, 고시정, 요 일대 학생들이 이제 삼판 소학교에 다녔던 학생입니다. 예, 여기, 예, 이제 인근에 이렇게 그 용산 소학교, 둘 다 지금도 다 초등학교로, 용산 초등학교, 그 다음에 남정 초등학교로 이렇게 지금 아직도 학교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선인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어 찾아봤더니, 삼판통 322번지에 아까 말씀드린 전생서와 가까운 이런 쪽에 수영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산 아동을 수용해서 교육을 한 기관인데, 이게 정식 학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어떤 공적 기관에서 세운 학교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규모랄까 뭐 다른 것들을 다 비교해도 뭐 이 삼판 소학교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진 않죠. 삼판 소학교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학교였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만 입학을 했는데, 아주 드물게 조선인 학생이 입학한 사례도 있어요. 이제 민복기라고 대법관을 지냈던 이제 민복기라는 분이 삼판 소학교 학생으로 다녀서 그 기념 문집을 보면, 우리 그 삼판 소학교는 일본인들만 다닌 학교인데 어쩌다가 조선인 학생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 읽다 보니까 이 민복기라는 분도 이 기념 문집에 글을 실었어요. 그래서 그 민복기란 이름이 그 기념 문집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수한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예외적인 입학 사례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통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굉장히 교통이 편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차 노선이고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이제 버스 노선인데, 이 뭐 전차는 서울역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용산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버스는 남대문 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봉래동 쪽으로 돌아서 효창원으로 해서 야포대 입구, 지금 그 숙대 입구에서 용산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2고녀, 그 다음에 용산중, 그 다음에 삼판소학교, 선은사택전, 그 다음에 남묘 앞,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삼판소학교 아이들이 뭐 그 한강 쪽에 아니면 철도공원이나 이런 데 수영을 하러 갈 때는 전차를 타고 다녔다.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어머니하고 뭐 소공동에 있는 어디에 경성공회당에 공연을 보러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답사를 하다 보니까 후암동에 은전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전탕, 그래서 보니까 위치가 선은사택 바로 앞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목욕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서 지금 그 일제강점기 때 선은사택 전이라고 하는 정류장 이름이 아직까지 우리 생활 공간에 이렇게 좀 깊숙하게 남아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입니다. 지금은 이 정류장 이름이 은전이 아니라 후암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그 정류장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문화주택에 대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주택은 사실 후암동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붕도 뾰족하기도 하고 이국적이어서 후암동이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런 그 이국적임을 이런 데서 찾아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문화주택 단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지금 그 이 지월장이라고 하는 곳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이 되는데, 일본의 기업가 니시지마 신조의 별장이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거 환경이 그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스가 전부 들어와서 이미 1930년대에 이제 이미 그 가스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이 기념 문집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소공동의 경성 공회당에 가서 공연을 보고 왔는데 집이 봄처럼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음악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그 여자분인데 아마 그 결혼이 예정된 남자의 집에 이제 찾아간 내용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3판까지 갔더니 굉장히 매력적인 현관, 뭐 덮여진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피아노를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문화주택 안에서 살았던 일본 사람들의 당시의 생활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단지가 있으면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영 아케이드인데, 숙대 입구역에서 뭐 바로 한 블록도 아니고 바로 대로변에서도 보이는 이런 곳인데, 공설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21년인가요? 제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 생활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경성부에서 이제 설립한 이런 시장인데, 이 시장에 갔었던 기억을 또 이 기념 문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성 신사 대제를 할 때 아이들이 가마를 내고 이제 그 참여를 하는데, 그때 입는 옷을 여기 가서 이제 빌려서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도상에서 아까 조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은사택이라고 하는 조선은행 사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문화주택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긴 게 이제 그 조선은행 사택입니다. 구획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 집의 규모들도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마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직책에 따라서 사는 공간에 이제 그 규정들이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식의 굉장히 큰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쯔루가오카라든가 신세이다이 문화주택에 사는 애들이 이쪽에 가보면 집이 굉장히 넓어서 정원에서 뭐 야구놀이도 하고, 정원 안에 있는 연못에서 뭐 배를 타기도 하고, 이제 그 삼판정 안에서도 어떤 주거지에 따른 계급적인 이런 차이를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에 이 일본에 돌아가서 생물학 교수를 하셨던 이분 블로그에 보면, 이분은 신세이다의 주택에 살았는데, 이분은 원래 영등포 쪽에 아버지가 그 종현방적이라고 해서 지금 가내보사라고 하는데, 종현방적의 직원이었다가 아마 이쪽에 새로 주택지가 생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집을 새로 분양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4년생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세이다의 주택에 살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그에 보면은 사진도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세이다의 주택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집 현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가 그 남산에 산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가 많이 져 있고, 이 현관도 보면 그래서 그 일본식 건축법
조금 볼 수가 있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현관이 나오는 구조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신세이다이 주택지 분양을 하기 위한 이제 광고에 나오는 건데 아주 이상적인 곳이다 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판정에는 여러 기업인들도 살았고, 사실은 뭐 초자 공장이라든가 만수원이라고 하는 뭐 조경업체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이토 큐타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1874년 나가사키 출신인데, 아마 일찍이 군대를 따라서 이제 들어온 상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굉장히 여러 뭐 농업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고무라든가 주조라든가 뭐 미국, 비료, 그 다음에 무슨 레스토랑 뭐 이런 업까지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선 곡물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이제 반도 관제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빚이 굉장히 많아서 500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도 돈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린다 라고 배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을 유일한 오락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명예직이나 이런 건 싫어하고, 뭐 공공사업에 돈 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지만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건 굉장히 꺼려하는, 일절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토 큐타로는 사실은 집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쓴 문집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오실 때면은 현관에 아예 이렇게 좀 줄 서서 자녀들이 아버지 오실 때 무섭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다려서 일렬로 서 있어야 되고, 뭐 야단 맞고 쫓겨나기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 있기도 하고, 학교에 피아노를 기증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이야기를 하면서 금천대 사택에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댓글에 들어있는데, 이분이 이제 금천대라고 하는, 금천대 회관이라고 하는 이를테면은 음식점이에요. 큰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금천대 주조라고 해서 술을 만드는 이런 회사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선 안에 거의 이제 완벽한 일본을 구축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문화주택에 가정부가 사실을 입주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판통에 지어진 집의 도면 중에 보면 2개의 도면이 있는데 가정부 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 사실 집이 규모가 크진 않은데, 여기 부엌 옆에 이렇게 가정부 방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좀 크긴 하지만 현관 옆에 가정부 방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집을 보니까 가정부를 이제 오모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오모니가 현관 옆에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문집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모니라고 하는 가정부를 두고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조선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보면 거의 투명한 인간에 가까운 이런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설의 내용인데, 뭐 소설이니까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삼판통에 이제 가정부로 들어갔더니 그 집에 부녀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뭐 살림이라고는 모르는 모양이다. 맨날 유성기나 틀어놓고 음악이나 듣고 뭐 구경이나 가고 놀러나 다닌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부녀자들이 정말 참새 눈물만큼의 급료를 주고 조선인 여성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유한 계급으로서의 이제 생활을 영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게
옆에 있는 남묘와의 관계에서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이 블로그 주인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도, 조선에 살았을 땐 사실 조선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잘 보지를 못했는데, 본인이 패전이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남대문 근처에 가서 이제 뭘 얻어먹고 했다. 이제 해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조선인들과 뭔가 관계를 지향적으로 맺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남묘가 아까 그 전철에서 선은사택전 그 다음에가 사실 이제 남묘잖아요. 남묘 앞이잖아요. 근데 걸어서 가면 지금도 뭐 10분도 안 걸리는 이런 거리고 사실 같은 동네의 개념인데 이 문집에 쭉 있다 보니까 남묘 얘기가 사실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5월 단오를 큰 명절로 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19세기, 20세기 초반 무렵까지만 해도 이 단오가 서울에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의 명절 중에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사실 추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이후에 굉장히 비중이 커져서 지금은 설날, 추석으로 이렇게 명절이 크게 대분돼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날과 단오, 동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명절이어서 여기 보면 다 이제 조선 사람들이 옷 차려입고 단오에 이거를 이제 인산인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사실은 단오날 이 남묘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조선의 남묘가 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관계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선인들과의 뭔가 관계가 관계지향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쪽 동네에 살았던 이제 소아 10년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자기랑 비슷한 나이 이군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뭐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식사 대접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만세 사건 때 구타를 당해서 무릎이 이제 부러졌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는 이를테면 일본에 대한 분노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마포까지 가서 장지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고 또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조선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조선인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기도 하고 조선인 아이들 놀이를 이제 배워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파예요. 이거는 이 철촉과 천초라고 하는 책에 있는 사파인데 이렇게 본인들이 했던 놀이들을 좀 표출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의 경향으로 본다면 부용산 쪽에 살았던 아이들은 그래도 조선인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뭔가 조선인들의 어떤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와는 상대적으로 신용산 쪽에 이제 삼판정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을 좀 볼게요. 시간이 4시가 됐는데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판 소학교는 1919년도에 이제 창립이 돼서 개교는 1910년도 5월 31일에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학구는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이라든가 원효로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가월동 쪽에 일부 학생들, 동자동 쪽에 이런 학생들도 이제 같이 여기 다녔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기념 문집 안에 있는 일러스트의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학교 건물이 크게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뒤에 이제 예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아마 초창기에 지었던 1919년도에 지었던 학교는 목조였다고 해요. 그런데 1930년쯤에 이제 3층으로 된 난방이 되는 3층으로 된 건물을 새로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등나무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삼판 소학교에 이 등나무가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등나무
그 그늘막이 조성이 됐고, 운동장에 보면 수영장과 그 다음에 스모장과 그 다음에 씨름장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전이라고 해서, 요거는 저도 사실 제가 봉안전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봉안전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그림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는 조금 더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삼판 소학교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신교사인 삼판 소학교가 생기는 거고요. 학교 안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제 학교 안에 출입이 안 되지만 한 2년 전쯤에 코로나 이전에 학교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 학교 앞에 있는 건물과 뒤에 있는 건물 사이에 이 가위집과 향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나무는 그 당시에 심어진 그 향나무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있었던 시설 중에 하나가 봉안전이라고 하는 건데, 뭐 별거는 아니고 천황 부부 사진을 모셔놓는 곳이에요. 이제 이게 일제시대 모든 학교마다 의무적인 시설은 아니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뭐 설계도라든가 당직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 봉안전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안에 천황 그 부부의 사진을 모셔놓을 수가 있다라고 봉안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물로 남아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요거는 전남여고에 있었던 봉안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블로그에서 찾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록원에 보니까 동덕여고에서 봉안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서류를 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하는 문서가 이제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데, 국가기록원 자료 중에 이제 이 자료가 이제 봉안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냈던 자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안전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봉안전이 뭐 불에 타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 천황폐하의 사진을 어디로 옮겨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이러한 매뉴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도면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봉안전 그 설계도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봉안전 위치하고 봉안전 뭐 거리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도면 같은 게 있고, 설계도, 그 다음에 보험서, 사양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의 일대 규모 일람표, 그 다음에 숙직 규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봉안전이라고 하는 게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옆에 삼판 소학교 옆에 있는 용산 소학교 같은 경우에 불이 나가지고 1918년에 봉안전에 불이 났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봉안전 안에 있는 사진을 꺼내다가 불에 타서 순직했던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삼판 소학교의 교원들도 혹시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뭔가 공습 경보가 울리면은 근처에 가서 방공호에 숨어서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강당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강당에서는 학예회가 많이 열렸었고, 이 학예회가 이제 신문 기사로도 종종 소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930년대 이후에는 이 소학교 강당에 열렸던 이 학예회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뭔가 전시, 군사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는 내용들이 아이들 그 기념 문집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의무하기 위해서 학예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피로 물든 척후병 같은 이런 연극을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이제 학예회 때 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전사했거나 출정했던 이런 그 부모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단상에 올라가게 해서 이제 무운 장구를 빌어주는 이런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 다음에 그 기원절에 강당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 교육 치거를 읽었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삼판 소학교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행사가 운동회였고, 그 다음에 장소 중에서는 요 지금 남아있는 등나무 스탠드예요.
근데 이 등나무 스탠드는 1930년에 본관이 이제 신축이 되면서 그때 조성을 했는데 아마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회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 해에 써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등나무를 심는 그늘, 그러니까 등책이라고 썼거든요, 표현은. 그걸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 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운동회 때 여기서 굉장히 제일 좋은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맡기 위해서 교문 앞에 부모들이 뭐 줄 서 있다가 문 열리면 뭐 쏜살같이 뛰어가기도 했다. 이런 것들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등책을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운동장에서 열렸던 이런 운동회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근데 이제 1943년도에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운동회이긴 하지만 이제 방공 모의 연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한 사람들도 뭐 수업의 교련스러운 내용이 도입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아까 수영장에 있었던 그 사진, 그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 수영장은 물론 이제 교사는 이렇게 썼어요. 불이 났을 경우에 그 불을 끄기 위한 화재 대방 예책으로 수영장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넓은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을 군사적인 이런 그 목적 하에 교육시키기 위한 이런 시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라디오 체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군사로서의 육성을 위한 체력 단련 이런 걸로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등나무와 관련된 얘기인데, 국무총리 공간에 가면 천연기념물 254호 이제 그 삼청동 등나무가 있어요. 안내판을 보면은 이제 900년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금 남아있는 삼강 초등학교 등나무를 보면서 이 삼청동 공간에 있는 천연기념물 등나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사진은 1976년도에 찍혀진 사진인데, 사실 등나무라고 하는 게 나무가 이렇게 목 조질이 균일하게 돼 있질 않잖아요. 그리고 야생에서는 사실은 이게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줄기로 뻗어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세워서 키우지 않는 한 이런 모양 자체가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900년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봐서도 그렇게 900년 된 것처럼 크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크긴 한데 삼판 소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근처에도 보면은 문선명이 최초로 이제 선교를 시작했던 가옥이 있잖아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그 집 앞에도 이렇게 등나무 그늘이 굉장히 큰 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나무와 일본 문화와의 관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청동 공간도 사실 일제시대에 거기에 그 양관이라고 하는 게 조성이 되면서 이제 그 가옥이 조성되면서 이 등나무가 그때 정도에 식재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이 생겨서 이거는 조금 더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그 국무총리 공간 안에 일제 때 심어진 등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의미 정도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야 될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화투에 있는 이거 아시죠? 흑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화투를 칠 줄을 몰라서 이거는 블로그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화투를 칠 때 이렇게 까는 게 맞아요? 이렇게 까세요? 이렇게 새가 있는 거는 가지가 아래로 하고 나머지는 위로 한다 그러는데, 원래는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야 맞는 거다. 이게 화투에 있는 흑사리가 아니라 등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한번 찾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용산기지를 좀 보고 싶은데, 이 학교 생활과 용산기지는 사실은 뭐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 학생들도 학교 생활의 일환으로 여러 명씩 그룹을 지어서 병영을
견학하기도 하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체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교육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뭐 용산기시 내 보수를 담당하게 하기도 하고 뭐 배수로파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여학생들한테 이제 겨울 이제 그 군인들이 입을 겨울옷 봉제 같은 것들을 하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용산 기지가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담이 굉장히 높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는 아이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놀 정도로 뭔가 담 자체의 외곽 지역은 시설이 굉장히 폐쇄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아마 50년대, 60년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옷으로 봐서는 아마 60년대 정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미군 기지의 담이 높지 않았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놀이와 여가 생활을 좀 볼 텐데요. 놀이와 여가 생활은 대체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에도 보면은 스케이트장이 가까운 데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후암동에 물길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뭐 그 근처에 뭐 이런 물길이 흐르는 곳에 가서 놀기도 하고, 집 안에서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시내까지 나가서 이렇게 좀 뭐 백화점을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에서 배를 타서 놀기도 하고 또 그 사실 한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분들 삼판정에 살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성 부민 전체의 어떤 여가 생활에서 중요한 장소였잖아요.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 이를 해서 한강이 제일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산이나 청량리, 장충단 이런 곳에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여가 장소로 많이 가기도 하고 하이킹을 간 것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문, 그러니까 지금 부암동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북한산 등반하고 우이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우이동은 지금 가면 벚꽃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이동에 벚꽃을 최초로 많이 식재한 사람은 조선 후기에 홍양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화살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우이동에 이 벚꽃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벚꽃 관광지로 부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쪽이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창동역에서 이 우이동까지 사실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차로 경원선 창동역까지 가서 거기서 우이동을 보고 다시 이렇게 오는, 그래서 벚꽃 열차 같은 게 일제강점기 때 많이 그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뭐 안양 수영장을 갔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장충당 공원을 갔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블로그 주인 아버지가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그 절에 사찰에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한강에서 같이 배를 타고 뭐 아버지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어디를 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삼판정 안에서도 이 선은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회사를 기반으로 한 삶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대경성부 대관 그 선은사택 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물론 그 대지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녹지가 굉장히 많이 그 조성이 되어 있고 뭐 중앙에는 이 약간 큰 공원처럼 이런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택 내에 벚꽃이 굉장히 많아서 벚꽃 광장에서 벚꽃 구경했다. 그 다음에 시치고상 맛집이라고 해서 일본은 돌잔치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 3살, 5살, 7살 정도 될 때 아이들 치장하고 이제 신사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빌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이런 그 이를테면 그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시치고상인데 그때 아이들이 뭐 여기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다.
그 다음에 선은사택 부녀자들 사이에는 이제 그 세시놀이 하나로 카루타 놀이가 성행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루타 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인데, 일본의 어떤 그 옛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카드에 놓고 앞 문구를 읽어주면 그 훗구가 쓰여진 카드를 먼저 이렇게 찾는 이런 그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일본 드라마나 만화 이런 데에도 일부 소개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일본에서 시치고상 마치리 때 일본 아이들이 하는 이 모습이고, 그래서 이 선은사택은 사실은 그 삼판정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더 탄탄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이제 약간 산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살았던 자기들은 그때는 몰랐는데 밤에 자기들은 뭐 호떡 장사가 오면 호떡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밑에 조금 뭐 찌루가 오거나 이런 쪽에 사는 애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뭐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신앙과 의례 부분입니다. 이 삼판정 주변에 보면 이제 여기 남산 신궁이 있고요. 여기 이제 동본원사가 있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 사진이 있는데 경성 신사 같은 신사가 있고, 이쪽에 서본원사, 뭐 흥국사, 뭐 이런 그 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 이런 사찰에 가기도 하고 학교 생활의 일환으로 아니면은 뭔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남산 신궁에 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경성 신사 맞지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였는데 조선 신궁이 여기 있고 경성 신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본원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옮겨졌는데 위에 그 노기 신사라고 해서 그 러일 전쟁 때 그 활약했던 노기 마레스키를 봉안한 그 노기 신사가 있습니다. 조선 신궁에는 학생들이 뭐 상급 학교 진학을 기원하거나 입학 사진, 기념 사진 같은 걸 촬영하러 가기도 하고, 이 상급 학교 진학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사를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은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를테면은 야간학습의 이런 개념이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을 쳐서 그 점수 순서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앉기도 하고, 그래서 제1 목표는 이제 경성 중학교를 가는 게 이 아이들의 목표예요. 일단은 경성 중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용산 중학교를 입학하고, 여학생들의 경우도 제1 고녀 아니면 제2 고녀를 가는 이런 그 치열한 교육열과 경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조선 신궁을 방문하거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단체로 이를테면은 대조 봉대일 같은 경우에 이 남산 신궁에 가서 이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교직원의 기록에 보니까 1943년 12월 8일에 삼판 소학교 학생 전원이 이렇게 조선 신궁에 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대조 봉대일의 어떤 그 행사일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신궁 사진첩을 보니까 이 각 정의 아이들이 전부 다 요 핫피라고 하는 옷을 입고 가마를 메고 이렇게 신궁 행사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 정마다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이 조선 신궁 사진첩에 전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라야스무라고 하는 신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추었던 춤인데, 여기에서 춤을 추는 이를테면 무녀로 뽑혔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삼판소학교 그 학생 하나도 여기에 뽑혔다라고 하는 게 신문 기사에도 있고, 그런 소녀들이 이제 우라야스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민심이 뭔가 이제 동요를 일으키기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뭔가 새로운 문화적인 장치로서 이 춤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40년인가
이런 춤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궁 제례 때 이제 그 춤을 추는데 거기에 춤을 추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렇게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성신사대제인데 경성신사라고 하는 거는 경성 부민의 어떤 그 안녕을 위한 신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신궁의 제사와는 약간 조선 신궁과는 조금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신궁은 일본을 대표하기 위한 이를테면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그 제사 공간이라면 여기는 이제 경성 부민과 관련된 이런 그 제례 공간이라서 경성 신사 제례 때 뭐 이렇게 그 전차를 꽃으로 장식한 이런 전차가 다니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 블로그 주인공이 1942년도에 가족들이 이렇게 치장을 하고 경성 신사 대제에 가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한 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경성 신사 대제에서도 우라야스무라고 하는 이런 그 춤이 봉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지 안에서는 이 군기제라고 하는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군기제라고 하는 거는 각 그 연대마다 그 자기의 연대의 깃발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군대에서 하는 자체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민지의 공간에 같이 사는 일본 사람들의 여흥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병행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군기제 때 가서 뭐 여러 가지 볼거리를 보고 이제 기록에 그 문집에 소개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도 남아 있긴 한데 한강대로변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성남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남교회 터가 바로 이제 그 1917년에 일본 천리교 포교 관리소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흑백 사진이 있는 요 위치가 지금 성남교회가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본원사라든가 서룡사라든가 용곡사라든가 흥국사라든가 일본 사찰이 들어와서 용산 기지 주변에 이제 운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부모 중에 일부가 이런 사찰에 그러니까 절에 가서 뭘 했다 이런 기록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위치가 뭐 서룡사, 흥국사, 서본원사 이런 위치입니다. 네,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뭐 이 내용들 자체를 제가 그냥 다 새로 찾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사실은 좀 다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의 문제의식은 용산 기지 안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발이 기지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용산 기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중요한 개념이 치유인데 담장 안에 있는 그 부분만 치유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산의 시공간이 많이 재편되었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 있는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치유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로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